네, 이번 시간은 4, 5, 6류 위험물에 대한 종류와 특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류 위험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우리가 분자식이라던가 산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물질들이고 또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이제 헷갈리지만 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류 위험물은 좀 비중도 높고 이렇게 위험물에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이제 기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름은 물에 뜨죠.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은 무조건 가볍다. 이건 틀리고요. 이제 가벼운 게 대부분이지만 물보다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다는 특징이 있어서 뭐 주스 소화를 하기도 하고 물속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증기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주유소 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 휘발성이 있는 기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름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증기가 모여있게 되면 불이 갑자기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가연성인 물질이고요. 증기의 비중이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를 합니다. 자, 낮은 곳에 체류한다는 것은 증기 비중, 즉 구하는 방식이 29분의 분자량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29보다 커지면 1보다 커지게 되겠죠. 분자량이 29보다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를 하다가 이제 점화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크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의 부도체이고 정전기가 발생해서 정전기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위험성이 있고 정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사류 위험물이나 유황 같은 경우에 전기가 통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하고 용기는 밀접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가 아래쪽에 모여 있다가 폭발하기 때문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소화하는 방법은 질식 소화를 기본으로 하는데 질식 소화하는 경우에는 억제 소화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화성이 있는 물질들은 질식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 그리고 인화성 고체도 질식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까지는 인화점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인화점이 낮을수록 특수인화물이 되고요. 인화점이 높을수록 4석유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영하 20도, 40도, 100도보다 작은 물질들은 특수인화물에 해당하고 특수하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물질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석유류는 21도보다 작은 것들, 어떤 게 인화점이 21도보다 작은 것들, 그리고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씨의 인화점을 가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3석유류는 70에서 200도씨,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씨가 이제 인화점이 되는 위험물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액체입니다. 인화점의 온도가 되는 경우는 1기압에서 그렇고요. 또 2석유류나 3석유류, 4석유류에는 이렇게 40 중량%보다 작으면 연소점 섭씨 60도씨 이상이면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40 중량%가 넘었을 때 이석유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에 있는 이 40 중량%도 밑줄을 치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겁니다. 4석유류까지는 전부 다 석유에서부터 나오는 위험물들이기 때문에 석유류라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름 중에 모두가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나오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들은 250도씨 미만이면 다 동식물 유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 유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동물의 이름 아니면 식물이나 뭐 생선의 이름 같은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류도 이제 이 중간에 있는데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모두 알코올류가 아니라
탄소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경우에만 알코올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틸 알코올이라든가 부틸 이상의 펜틸 알코올 이런 것들은 다 알코올류가 아니라 1석유류 아니면 2석유류로 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포화 1가 알코올이라는 것은 OH가 1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H가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제 알코올류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함유량이 이때는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60% 이상인 알코올류, 포화 탄소 원자 1개부터 3개까지, 그리고 포화 1가 알코올이면서 60증량% 이상이어야 된다. 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퍼센트가 최근에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지만, 기능장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퍼센트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입니다. 이氧화탄소는 CS2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분자식을 알면 우리가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의 원자량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하게 되면 분자량이 나오고요. 비중의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1보다 큰지 작은지 구분하셔야 되는 값이고, 증기비중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29분의 분자량으로 해서. 자, 근데 사료위험물은 대부분 이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공기 중에 가라앉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끓는 점, 일화점, 발화점 이렇게 있는데 발화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범위에 들어가고 있고, 연소 범위도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문제 푸시다가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氧화탄소는 이제 비중이 1.26으로 웬만한 사료위험물들은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1보다 크기 때문에 물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4류의 이氧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인데, 이렇게 물 속에 저장하는 이유가 물 속에 가라앉고 또 주수 소화를 하면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질식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물속에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 형색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비수용성이고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유독성 가스인 이산화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물속에 저장을 하게 되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증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주수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료위험물은 다 질식소화라고 했는데 질식소화가 아니라 주수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물속에 가라앉음으로 물에 섞이지는 않지만 산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식소화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그 대상 물질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물로써 산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 C가 있으면 CO2, S가 있으면 SO2가 나오니까 생성물이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을 가열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반응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발생하는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이제 유독성의 기체면서 푸른색의 가스라는 점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氧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무거운 고체이고 인화점이 0도씨 이하, 인화점이 영하 20도씨니까요. 100도씨 부근, 그러니까 한 90도씨에서 발화하는데 한 100도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발화할 수 있습니다. 증기는 유독합니다. 자, 비교적 무거운 고체이다 라고 했는데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므로 1번의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에틸에테르는 에틸이 2개 있는 에테르라는 뜻이에요. 에테르는 양쪽에 어떤 탄화수소를 가지는 중간에 O가 있으면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 에테르가 양쪽에 에틸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식은 이렇게 되겠고, 분자량은 이 분자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0.72이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뜰 거고요. 증기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인화점은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영하 20도씨보다 낮고, 발화점은 180도이지만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특수인화물에 배정이 됩니다.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발성이나 마취성이 있고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될 때 폭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과산화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항상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과산화물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산화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 두고요. 그리고 검출하는 시약은 10%의 KI, 요오드와 칼륨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은 요오드화 칼륨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오드와 칼륨 수용액으로 했을 때 과산화물에서 황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물이 됐다라고 하면은 황산 제1처리나 환원처를 넣어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고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을 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산소와 더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기를 밀봉하고 공간 용적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료위험물은 질식 소화를 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할 수 있으면 억제 소화까지 가능합니다. 자, 디에틸 에테르가 생성되는 방식은 에탄올 2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에탄올 2개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나머지끼리 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C2H5죠. 오른쪽도 C2H5죠. 이 사이에 O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에테르라고 부르니까 에틸이 2개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방식은 에탄올 2개가 축합 반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CH3CH5고 분자량은 44입니다. 비중은 0.78이고 증기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했을 때 1.52가 되는데요. 인화점은 영하 38도씨 그리고 발화점은 185도씨가 됩니다. 연소 범위는 4.1에서 57%인데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중요한 점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야 되고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 밑줄을 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인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질식소화할 수 있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로부터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전부 다 사료위험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에탄올 문제에서도 나오고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반응식인데요. 에탄올에서 산화가 될 때 수소 2개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오면서 CH3가 되고 여기 탄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위치를 바꾸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결합의 형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고 여기에 산소 하나가 추가되면 아세트산이 되고요. 에틸렌의 경우에는 산소랑 만났을 때 O 하나가 추가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O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켜주는 물질은 염화 팔라듐이나 염화 구리와 같은 촉매를 쓸 때는 이렇게 화살표 위쪽에 쓰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되게 됩니다. 자, 에틸렌을 직접적으로 이제 산화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프로필렌은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데 분자식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프로필렌에서 산소가 하나 결합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필렌에 이렇게 산소 3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죠. 이 손을 끊어내고 여기에 산소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CH2, OCH, CH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중에 CH3, CH2, CH5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CH5라고 썼을 경우는 이건 알데히드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 화학식을 쓰는 것은 거의 다 시성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CH5가 드러나도록 하게 되면은 왠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자식에 근거해서 꼭 반응식을 OCH2, CH3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58이 되고 비중은 0.8이고 분자량을 29로 나눴을 때는 등기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산화프로필렌까지가 이제 특수인화물이잖아요. 근데 특수인화물이 지금 보시면 ED, 아, 산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디아산을 인화점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디아산 순서대로 인화점이 높은 거, 인화점이 낮은 것입니다. 이거 기능장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인화점을 외우시는 것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인화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직 외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일단 위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氧화탄소가 높은 거고 디에틸에테르, 이氧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요 순서대로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에 닿으면 동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은 둘 다 불이 은수은 마그네슘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활성기체 봉입하는 거 있고요. 다음 일석유류입니다. 일석유류의 대표적인 위험물 휘발유, 가솔린으로도 부르죠. 자, 가솔린 휘발유는 이제 석유를 끓여서 이제 빨리 추출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냈을 때 한 150도씨 정도에서 추출되는 위험물입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분자식에서 이제 탄소가 5개부터 10개까지인 탄화수소를 휘발유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자식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량도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탄소의 개수가 5개에서 10개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기비중은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거고 인화점도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딱 온도가 지정된 게 아니라 이제 범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휘발유의 연소 범위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연소 범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휘발유는 물에 안 녹죠. 물 위에 뜨는 물에 안 녹는 물질입니다. 자, 알칸이나 알켄계 탄화수소이고 증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를 합니다. 인화성이 강하고 질식소화, 억제소화를 할 수 있고요. 특히 휘발유의 경우에 옥탄가를 통해서 이제 휘발유의 품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좋은 기름을 선정할 때 옥탄이 높을수록 좋은 기름이 되는데요. 이소 옥탄이 있으면 100, 노말 펜탄을 0으로 했을 때 0에서 100으로 했을 때 100에 가까워지면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휘발유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옥탄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메틸 에틸 케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CH3가 메틸, C2H5가 에틸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CO 는 아까 O를 에테르라고 부른 것처럼 CO가 중간에 있으면 이거는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자, 케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이렇게 분자량하고 증기비중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비중은 1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휘발성인 무색의 액체고 분자량이나 이제 지정수량,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있다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소부틸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H 자리를 2개를 떼어내서 CO 이중결합을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톨루엔은 이 구조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톨루엔의 이 아래쪽에 육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육각형의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짝대기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들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주 빠른 속도로 무한히 반복하면 공명 구조가 되는데요. 빠르게 돌아간다는 표현으로 동그라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의 짝대기가 3개 있는 것과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CH3가 붙게 되면 이 육각형에서 꼭지점 하나하나가 다 탄소입니다. 탄소가 6개인 거고 여기에 수소가 각각 하나씩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는 따로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육각형 자체를 우리는 C6H6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특별하게 뭐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H가 하나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가 6개가 아니라 5개가 되면서 이 자리에 CH3가 들어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이 C6H5에 CH3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C가 6개짜리를 볼 때 거의 육각형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분자량은 분자식 때문에 92가 되는 거고 증기비중은 이거를 29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고요.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니트로화하게 되면은 오류 위험물인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는 겁니다. 질식소화, 억제소화를 하는 거고, 톨루엔이 이제 산소와 만나게 되면 또는 뭐 수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벤즈알데히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한 번 더 산소를 플러스하게 되면 벤조산이 되게 됩니다. 자, 벤젠의 경우에는 C6, H6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공명 구조가 빠르게 반복되면 이렇게 동그라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분자량, 비중, 증기 비중,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변수 범위는 1.4에서 7.1% 정도가 되겠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죠. 이 뾰족한 것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를 강제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이상적으로 많이 분열돼서 세포수가 많아지는 게 바로 암이잖아요. 암. 그래서 벤젠의 이런 구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벤젠 형태가 있는 것들은 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젠고리가 있으면 방향족이고, 벤젠고리가 없이 이렇게 탄소만 쭉 이어져 있는 알코올 이런 것들은 지방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방향족의 반대말은 지방족입니다. 자, 직사광선을 피해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질식소화를 합니다. 자, 아세톤은 CH3가 2개 있고 가운데 CO가 있어요. 우리가 가운데 CO 있으면 이거를 케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케톤이 함유된 어떤 것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명칭으로 아세톤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메틸이 2개 있으니까 디메틸 케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디메틸 케톤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아세톤으로 부릅니다. 매니큐어 지울 때 쓰죠. 자, 분자량을 구하고 증기 비중은 2가 됩니다. 인화점은 영하 18도씨라는 거 자주 나오는 인화점이라서 체크해 두시고요. 발화점은 465도가 됩니다. 자, 수용성이라는 것은 뭐 물에 소금처럼 잘 녹는다 해서 수용성이 아니라 이 정도의 기준만 넘으면 수용성이 된다는 뜻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용성하고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물에 녹을 수 있는 성질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수용성으로 구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톤을 설명할 때 탈지작용을 하는 위험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탈지작용 나오면 매니큐어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점이 영하 18도씨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인화의 위험성이 있고요. 자, 소화할 때는 질식소화와 억제소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피리딘입니다. 피리딘 분자 구조식으로 보시면 아까 벤젠하고 비슷한데 그 벤젠의 탄소 하나 자리에 N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탄소마다 수소가 달려있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 5개씩 유지를 하면서 이제 탄소 자리에 N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N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하고 증기 비중은 이렇게 되겠고 약 알칼리성이며 독성을 가집니다.